그런 예.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에게는 이게 앞으로 장래에 꿈을 이루는데 학습하는데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부모님들이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되겠다. 네. 근데 이제 어린이들 중에 특히 비염이 이렇게 장기 만성화되면은 축농증이 생긴다고 아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축농증이라는 것이 농고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뼈속에 고름이 생긴다는 건 상당히 심각할 것 같은데요. 코의 구조를 보면은 이제 예, 비강이 있고 부비강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코에 점막이 붙다 보면은 코에 부비강이 좌우에 4개씩 8개가 있습니다. 예. 8개가 있는데 그쪽에 통로에 그 점막질이 부으면서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아하. 그러면 공기 순환이 안 되면서 그쪽에 농이 쌓이고 독소가 쌓여서 코 쪽에 좀 멍해지고 노란 코가 나오는, 그러면서 두통이 생기고 사람을 멍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원인해서 이제 그 학습 능력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기억력도 떨어지는 그런 증상이 되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 코라는 것은 비강 호흡을 통해서 뇌의 열을 조절해 주게 됩니다. 예. 또 부비강 속에서 뇌를 식혀주는군요. 그렇죠. 우리가 뭐 학습을 하거나 뇌의 기능들을 하는데 열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예. 이쪽으로 혈액 공급이 상당히 우리 몸에 2%밖에 안 되지만은 뇌는 20% 혈액이 흐르기 때문에 상당히 과열됩니다. 그래서 코로 쭉쭉 뽑아주면서 코가 우리 몸에 일단 그 안면부에 그 일종의 습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을 빼주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는 거죠. 아이들이 입으로 숨을 쉬게 되면은 뇌가 계속 열받은 상태가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금 말씀 집중력자 이런 증상이 생기게 되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것이 비강 점막이 충혈되면서 비강 순환 장애가 생기고 구강호흡이 되고 또 뇌가 가열되고 그래서 이 머리가 파래야 되는데 이렇게 그 체열 진단에 보면 머리가 빨간색으로 변해서 이렇게 그 두통이라든가 두중감 이렇게 집중력자와 학습력자가 생기는 원인이 되고요. 또 나아가서는 애들이 짜증, 신경질, 아침에 일하기 힘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들이 같이 겸해서 올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2004년도 판 알러지 아스마 면역학회 연보에 보면은 그 알레르기 비염과 집중력저하 ADHD의 관계가 61%나 관련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입을 벌리고 자기 때문에 아이들이 인중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입을 벌리고 그래서 이 악관절에 부담을 주고 치아 손상도 상당히 있을 것 같아요. 치아 변색도 오고 구취도 생기고 그래서 이 그림처럼 아이들이 입을 벌리고 잤을 때 안면의 비염의 구강으로 인한 그 아데노이드인 형이 얼굴이 됩니다. 그래서 뭐 벌어진 입, 짧은 입술, 뻗어진 앞니, 뭐 턱이 약함, 뭐 처진 안검, 초점 없는 눈 이런 식으로 변해가는 상황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장과 관계돼서는요, 그 호흡 효율이 우리가 호흡을 통해 CO2를 내보내고 산소를 공급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 밸런스가 안 맞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긴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꾸 깰 수 있고요. 그다음에 수면 중에 꿈이 많아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구강호흡을 이제 하게 되죠. 사람이 깊은 수면, 넌낸 수면이 안 되기 때문에 거기서 뇌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성장 호르몬 분비 감소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 장애 나타날 수 있고요. 소아 알러지 면역학회 보고에 의하면은 이 알레르기 비염과 성장 장애는 상당히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이런 병들은 쭉쭉 장기적으로 아이의 삶의 질과 앞으로 향후에 어른이 됐을 때 상당히 방해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미리미리 조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의 생명과 관련되지는 않아서 혹시 방치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자료를 볼 때 아이들의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꼭 알러지 비염은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군요. 근데